형사 고소를 할 때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게 고소거든. 그걸 받아본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수많은 민원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소가 잘 되냐. 내 밥그릇을 상처 입히는 얘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다. 저희 업무가 고소를 당한 사람, 수사를 당하는 사람,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도 많이 하는데 피해본 사람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고소를 진짜 많이 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고소를 잘하는 법을 조금 내 밥그릇을 상처 입히는 얘기일 수도 있어. 이걸 다 얘기해주면 변호사는 못 먹고 사나.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훨씬 잘한 분도 많고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경찰로 일해보고 이제 현재 변호사로서 일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소가 잘 되냐. 여기서 말하는 고소는 형사고소예요. 형사고소를 할 때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왜냐면 손해를 봤잖아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면 형사고소까지 하겠어요.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게 고소거든. 아니 생각해봐요. 만약에 법이 없고 국가가 없으면 그냥 몽둥이로 가서 그냥 막 일기토하는 거야 그냥. 그런 첨예한 갈등, 분노 뭐 이런 상태에서 고소장을 쓰거든요. 그러면 고소장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풍부해져요. 풍부해진 게 뭐냐면 내 피해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쭉 나와요. 막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고요. 이 짧은 걸 엄청나게 길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도 요즘엔 이제 AI가 발달했으니까 AI를 통해서 그나마 짜임새 있는 글을 쓰기엔 쉬워졌어요. 근데 여전히 간과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그걸 받아본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경찰 수사관님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사건은 정말 죄송하지만 수많은 민원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피해라고 주장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경찰이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질지 느낌이 안 와요. 그럼 그런 사건은 맨 뒤로 후순위로 갑니다. 왜냐면 경찰은요, 개별 수사관님들은 사건 건수가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건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쳐낼 수 있는 사건부터 쳐내게 돼요. 사람이. 하기 싫은 건 뒤로 미루는 건 누구나 똑같잖아요. 수사는 똑같아요. 내 사건이 뒤로 밀린다는 건 늦게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충 수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관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사건을 만드는 건 축약을 하는 겁니다. 고소장을 줄여야 돼요.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범죄 사실로 오히려 증거를 폭넓게 하는 게 좋아요. 주장은 적게, 증거는 많게. 그러니까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이거를 포인트를 못 잡아가지고 고소장이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만해요. 그럼 어떻게 고르냐?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 상대방이 했던 범죄, 그 중에 어떤 걸 내가 골라야 되느냐? 그거는 똑같아요.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증거가 있지 않은 건 과감히 포기하셔야 돼요. 경찰관이 알아서 밝혀주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성범죄 이런 건 제외입니다. 성범죄, 마약 사건, 도박 사건 이런 중대한 사건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개인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고소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드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알아서 증거를 수집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건 아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내가 직접 증거를 수집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수집한 만큼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면 그때 고소하셔도 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괜히 증거가 없는데 일단 다 넣고 싶어갖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불기소가 나와버리면 다시 고소를 못합니다. 나중에 증거가 나와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고소장 잘 쓰는 법이고요. 두 번째, 경찰관한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사건을 담당하시는 경찰관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지 내 사건을 좀 들여다봐 줄까요? 경찰에 고소하시면은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시거든요. 고소인 보충 조서. 그 조서를 작성하러 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소장에 써져 있는 요지와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가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경찰관은 이미 선생님을 보기 전에 고소장에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거라 기대를 하고 조사 준비를 해요. 근데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고소인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고소장에 쓰신 범위 내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태반이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주장 강화를 하고 해요. 여러분의 말로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낸 증거도 다 처음 보는 거야. 뻔해 보이는 증거도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떤 취인지 몰라요. 알아서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냈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죠. 그러면 고소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적어도 증거에 대한 취지를 구체적인 설명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해달라. 이게 무슨 의미다. 이런 거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경찰관이 어떤 마음을 갖겠죠. 그러니까 심증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건데 말을 안 해줍니다. 왜 말을 안 해주냐면 공정성 때문에. 경찰관은 피해자의 편도 고소인의 편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피해 진술했으니까 손을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인데 경찰관한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진행 과정을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 물어보면 알려주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의자가 출석을 했는지, 피의자의 변소는 어떠한지, 피의자가 제출한 결정적인 나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재판은 아니지만 서로 주장이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반박 증거를 내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반박을 할 수 있게 수사관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고소를 해놓고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가 변론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찰관이 알아서 전화해가지고 피해자가 이렇게 반박하는데 이 사람 꼭 잡아넣어야겠으니까 언제까지 반박자를 준비해오세요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요. 대단히 드물고 증거 불충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자료가 서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황이면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항상 혹시 수사관이 이 사건을 풀어나가고 치고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귀찮을 정도로. 그렇다고 매일 전화라는 건 아니고 2주에 한 번 정도, 3주에 한 번 정도 진행 경과를 물어보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피의자의 변소에 대해서 추가로 반박할 것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전화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로 하는 거하고 수사관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온도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화는 녹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게 되면은 서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 만나서 대면에서 면담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찾아가세요. 근데 무턱대고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약속 일정을 잡으시고 찾아가서 구두로 설명하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은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소하셨을 때 집중해야 될 시기는 사건이 장기 사건이 될 때쯤입니다. 예전에는 실무적으로 한 기간을 한 180일 정도가 되면 장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90일만 되면은 장기 사건으로 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두세 달 됐다. 그때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경찰관이 종결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더 수사관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 돼요. 결론이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으로 따지면 고소한 다음에 2달 중순쯤 넘어갔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 사건이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관과의 면담이라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고소 잘하는 법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걸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양 많이 하지 마라. 진술조서 가가지고 주장을 확대하지 말고 오히려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셔라. 수사관한테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라. 장기 사건 되는 3개월 기준 전에는 면밀히 챙겨가지고 수사의 방향성을 먼저 파악한 이후 보완하셔라. 요 정도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 고소사건에서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억울하게 불리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야 될 고소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